문학입니다. 저희 고전소설 개념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고전소설 같은 경우에서는 그렇게 많이 출제는 되지 않아요. 줄거리 위주로 조금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출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건 시점. 시점.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있죠, 여러분? 서술자가 작품 안에 있다. 몇 인칭이요? 1인칭. 서술자가 작품 밖에 있다. 몇 인칭이요? 3인칭. 그쵸? 그다음에 1인칭인데 자기 이야기 하고 있다. 그럼 무슨 시점? 주인공. 1인칭인데 남들이 주인공이다. 그럼 무슨 시점? 관찰자. 그다음에 3인칭인데 등장인물의 내면을 다 알고 있어요. 무슨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3인칭인데 불구하고 등장인물의 겉모습, 외양 묘사만 계속하고 있어요. 무슨 시점? 그렇죠. 작가 관찰자 시점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었죠, 여러분? 그런 것들 다 정리해 놓으시고요. 정기중 요소까지 살짝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러면 인물 유형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인물 유형 같은 이런 것들이 오늘 요거 하고 있는 것들이 보통 문학 이론에서 조금 있어요. 문학 이론 같은 데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아셔야 위에 작품은 뭐 반동인물이 나타나 있다 라든가 전형적 인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알아야지 내용을 봤을 때 이 인물이 뭐 반동인물이든 전형적이든 뭐 이런 걸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게 문학 이론이라고 하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학 이론에서 우리가 심화반 하기 전에 것을 조금 심화반에서 배울 건데 그걸 미리 끌고 와서 조금 얘기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인물 유형이요, 여러분 세 가지로 유형을 그냥 갈게요. 주동인물이 있고요, 여러분 반동인물이 있어요. 주동인물이 있고 반동인물이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요 평면적 인물이 있고요, 평면적인 게 있고, 그다음에 입체적 인물들이 있어요. 입체적 인물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쪽으로 가면 는 전형적 인물들이 있어요. 전형적 인물들이 있고 그 다음에 개성적인 인물들이 있다. 이렇게 해서 나눠주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예에서 간단하게 할게요. 주동인물은 여러분 주인공이에요. 주인공들은 다 주동인물이에요. 그다음 반동인물은 여러분 악역들이 반동인물이에요. 엑스트라 말고 악역들이 반동인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악역도 잘 만나면 자기 인생에 역전시키는 그런 연기도 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요즘에는 뭐 주인공보다도 더 큰 상을 타기도 하고 막 이러죠. 옛날에는 안 그랬죠, 그렇죠? 근데 그 악역이 아침 드라마 악역 그러면 다 남자예요. 아침 드라마의 악역들 있죠, 여러분? 이렇게 되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면 힘들대요. 진짜 힘들대요. 아침 드라마 악역 맡으면 보통 남편이 막 바람 피고 막 힘들게 하고 막 이런 남편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밥 먹으러 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박집에서 나가라 그런대요. 너 같은 놈한테 안 판다고 막 이러면서. 그래서 그거를 좀 즐겨야 된대요. 왜냐면 내가 연기를 잘하면 그러면 밥을 못 먹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래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럴 수도 있겠구나. 아침 드라마 보셨어요? 여러분들이 볼 시간이 별로 없죠, 여러분들은. 근데 아침 드라마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본 적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다가 맨날 욕하면서 봐요. 욕하면서 저 나쁜 놈 막 이러면서 막 근데 또 어떻게 돼 막 이런 거 있거든요. 그래서 막 한 번 본 적 있어요. 한번 그 뭐였지 무식갱이 있던데. 근데 너무 맨 마지막에 항상 슬픈 거는 맨 마지막에 너무 그냥 끝날 때가 되면 그냥 모두가 행복해져요. 그게 참 그래요. 모두가 행복해지면서 끝나는 거. 어쨌든 그런 것 같아요. 악역이고 주인공입니다. 별로 나오진 않아요. 이쪽이 더 중요합니다. 평면적 인물입니다. 여러분 평면적 인물은 성격의 변화가 없어요. 주인공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등장인물의 성격 변화가 없는 인물들은 다 평면적 인물이라고 하는 거고, 성격 변화가 있는 애들, 이러한 인물들은 입체적 인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입체적 인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거 할 때마다 제가 매번 설명하는 그러한 그 드라마가 있어요. 옛날 거예요. 옛날 거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줘요. 우리나라의 그 드라마의 전형적인 모습. 요즘에는 드라마 내용이 많이 변해서 그렇지만 옛날에는 정말 전형적이었죠. 막 그 캔디 분위기 있잖아요, 완전히. 막 어디다 떨쳐놨을 때 혼자서 굳고 씩씩하게 자라가지고 막 이렇게 되는 그런 스타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얘를 한번 얘기해볼게요. 드라마로 얘기할게요. 우린 소설은 다 드라마예요, 여러분. 소설과 드라마는 가장 같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얘기를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얘네들 기억나세요? 기억나세요? F4인가? 야, 진짜 오래됐어요. 근데 어쨌든 얘네들, 와, 저는요,
이 드라마 보고요. 너무 인기가 나중에 봤어요. 저 한꺼번에 드라마 보는 스타일이거든요. 저 너무 싫어해요. 그거를 너무 싫어해요. 왜? 나를 조롱하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뭐냐면은 막 그래가지고 뭐라고? 막 이러면서 끝나. 근데 그 다음날 보면 그렇구나 막 뭐 진짜 조롱당한 느낌이 들어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한꺼번에 다 끝나면 한꺼번에 몰아서 막 죽을 것 같아요 진짜. 대장금 보다가 미치는 줄 알았어요.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 어쨌든 얘네도 한꺼번에 봤는데 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여기서 뭐 왕따가 아니던데요. 그 폭력이고요. 그건 범죄던데요 수준이. 그래서 깜짝 놀랐어. 어쨌든 여기에 보면 여기에 남자들이 나오죠. 1, 2, 3, 4 이렇게 나와 애들이. 근데 얘네들이 있는데 여기 이제 설정상 어떤 여자애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니? 여자애가 있는데 여자애가 여기 설정은 뭐냐면은 못생겼고 그 다음에 집안도 별로 좋지 않고 말괄량이고 어쨌든 그래 공부도 뭐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쨌든 착해. 근데 어느 순간에 굉장히 돈 많고 잘생기고 하는 그런 집단에 가게 돼요. 그래서 만나 다 얘를 좋게 봐. 맞죠? 다 여기를 주고 봐. 근데 이 중에서 가장 돈 많고 가장 싸가지가 없는 어떤 놈하고 연결이 되죠. 근데 얘가 다 얘를 무시하는데 옆에 어떤 친구 하나가 얘하고 이렇게 좀 나는 너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너무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친구가 된단 말이죠. 근데 어쩌다 보니까 얘가 얘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항상 드라마는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얘를 힘들게 만들죠. 가장 옆에 있고 내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불구하고 되게 힘들게 만들어. 그래서 막 일들이 벌어지다가 맨 마지막에 밝혀져. 얘가 좀 힘들게 했다라는 게 밝혀져요. 그래서 만나게 되죠. 얘가 얘를 찾아가. 그리고선 말하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떻게 너 나한테 이럴 수 있니? 우린 친구였잖아. 막 이런 걸 해요. 그러면 얘가 친구? 막 이러면서 막 맞는데? 걔네 그러는데? 친구라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넌 알고 있었어. 내가 걔를 좋아하는 걸. 막 이런단 말이죠. 저 연기할까요? 그래가지고 막 그래요. 그랬는데 이렇게 막 얘기하고 둘이 싸우고 얘 막 울고불고 하다가 내가 그랬단 말이야 뭐 이런 거 하다가 그다음 맨 마지막에 얘가 뭐예요? 계속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래도 우리는 친구잖아. 막 이러면서 손을 내밀죠. 그럼 얘는 눈물을 한 번 이렇게 뚝뚝 흘리면서 이런 얘기하죠. 나도 내가 처음부터 왜 이랬는지 몰라. 어느 순간부터 내가 이렇게 됐는지 정말 나를 뒤돌아봐야 될 때가 된 것 같아. 그리고 항상 외국으로 가요. 와, 한국에선 정리가 안 되나 봐요, 여러분. 우리는 못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외국에 가잖아요. 그래서 날라가.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3년 후 막 이렇게 돼요. 그리고서 항상 요즘에 프랑스로 많이 가시더라고요. 프랑스가 좀 정리하는 데 굉장히 좋은 나라가 봐요, 여러분. 그래서 프랑스 이렇게 좀 가요. 그러다가 3년 후 이렇게 해서 와. 그러면 항상 어디 가가지고 봉사활동하는 모습으로 여러분 이렇게 나오고 거기 가가지고 어머 너도 요즘엔 좀 편해졌구나. 마음이 편해. 옛날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뭐 이런 거 하면서 여러분. 그러면서 행복하게 잘 끝나더라. 거의 이렇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제일 못되고 제일 돈 많고 하는 애랑 연결되고 이러면서 끝나잖아요, 여러분. 이게 전형적인 스토리였어요, 드라마가. 그럼 여기서 보세요. 얘요. 주인공 이 여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어쨌든 말갈량이고 화도 내고 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착하죠. 그죠? 얘는 변하지 않아요. 이런 인물을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평면적 인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뒤에는 얘 있죠? 얘요. 얘는 처음에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악역의 역할을 맡다가 나중에 착해지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얘는 뭐가 돼요? 입체적 인물이 되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설을 읽을 때 여러분 쭉 읽다가 무슨 계모 소설 이런 게 나와. 뭐 가가지고 막 누구를 갖다가 뭐 구박하고 막 이런 게 나와. 근데 맨 마지막에 착하게 되었더라. 개가천선하였더라. 이런 내용 나오면 그 사람은 다 입체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주인공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착하죠, 여러분. 그죠?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평면적 인물이다. 이렇게 가시면 된다고요. 이거를 글로 외우지 마세요. 뭐 성격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대강 얘는 평면이네. 얘는 입체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볼게요. 여러분, 장화홍련전의 홍련이 장화라고 할까요? 장화홍련전의 장화요. 여러분 걔는 평면적 인물이에요? 입체적 인물이에요? 이렇게 물었더니 장화홍련전을 솔직히 잘 몰라요. 막 이러신 분들이 여러분 장화홍련전이 여러분 우리나라의 천매 고전 중에서 너무나도 기본적인 소설이잖아요, 여러분. 장화홍련전 그거 얘기하시면 안 돼요. 홍련이가 무서워요. 막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귀신이에요. 막 옛날에 장화홍련전 무슨 영화 있었어요. 그 공포 영화로 있었어. 그래서 홍련이가 무서워요. 막 이러면서 막 이런 아니에요. 그런 내용 아니에요, 여러분. 장화홍련전 같이 나와요. 장화홍련전 같은 것도 문제로 좀 나왔었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드리면 아시죠 이거?
그래요. 제가 할게요. 그래요. 장화 홍연전 얘네 둘이 자매예요, 제만. 근데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다음 어머니를 이제 들이셨는데 근데 되게 미워해. 아버지가 얘네 말을 믿고 막 이렇게 얘네만 좋아하다 보니까 되게 미워해요. 그러다가 중간 다 빼고 장화가 있는데 이제 얘네 내치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 새어머니가 뭘 하느냐? 피 묻은 쥐를 죽여가지고 이렇게 막 껍데기를 닦아요. 껍질을 까가지고 그 피 묻은 쥐 있죠. 들고 들어가가지고 뭐하니? 막 이러다가 툭 떨어뜨려요. 툭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보고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막 난리를 치는 거야. 얘가 밤마다 그렇게 밤에 들락날락 하더니 밤에 사라지고 그러더니 얘가 결국은 일을 쳐가지고 이 유산했다는 거예요. 막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장화가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우는데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막 가가지고 자기 남편한테 막 얘기해요. 모함을 하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와가지고 너가 정녕 그렇단 말이냐. 우리 집안에 지금 명예를 이렇게 더럽혔더냐. 그랬더니 장화가 그게 아니고 아버지 제 말을 믿어주소서 막 이러는데 아빠는 믿지도 않아요. 아버지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랬더니 계모가 새어머니가 말하는 거죠. 이 집안에 이게 만약에 알려지면은 우리 집안의 명성에 누가 너무 될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얘 원래 친어머니 친정으로 보내는 식으로 하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외가댁으로 보내는 식으로 하고 그러는데 가다가 죽이자 이렇게 말을 해요. 옛날에는 그런 가문에 먹칠하면 죽여도 상관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죽이자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가 오케이를 했고요. 그래서 가다가 연못쯤에 가가지고 장화를 죽입니다. 장화를 죽여요. 죽었어요. 그런 다음에 홍련이는 언니가 이런 상황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언니가 외가댁에 갔는데 언제 오나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언제 올까 기다리는데 안 와. 좀 이상한 거야. 그래서 언니랑 같이 갔더니 걔한테 물어봐.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대답을 하지 않다가 나중에 말해줘요. 나중에 말해줘서 아버지의 명예에서 내가 죽였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홍련이가 너무 슬퍼해. 막 울고 있어요. 막 울고 있는데 저기서 파랑새 한 마리가 와요. 파랑새 한 마리가 와가지고 파랑새를 쳐다봤더니 나보러 또 따라오라는 거냐? 그랬더니 파랑새가 끄덕끄덕거려요. 그래서 파랑새를 따라가요. 파랑새 따라갔더니 언니가 죽은 그 연못에다 데려다 주는 거야. 그랬더니 홍련이가 바로 이곳이구나 우리 언니가 죽은 곳이 하면서 홍련이도 따라 죽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장화가 말하는 거야. 그러지 마라. 너는 죽지 마라 라고 말하는데 아니 언니 나도 죽겠소 하고 죽어요. 자살해요. 자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로 끝나면 안 되죠. 얘네 둘이 뭐가 되는 거냐? 너무 한이 되는 거야. 너무 한이 돼서 그렇죠. 귀신이 나오네. 귀신이 되어요. 그래서 원님 찾아가요. 사또 찾아가. 그래서 사또한테 가가지고 사또 우리의 원한을 갚아 주소서라고 그랬더니 사또 깜짝 놀라서 죽어요. 죽었어요. 그리고 다음 사또가 왔는데 불구하고 다음 사또도 사또 우리의 원혼을 갚아주셔서 그랬더니 죽었어요. 계속 죽어요. 계속 죽어가니까 이번에 안 되겠어가지고 누가 이번에 강심장인 어떤 사람이 내가 가겠소이다 해서 가요. 그때 얘네가 또 나타나서 사또 저희의 원한을 갚아주소서 그랬더니 말하는 거야. 너네 사람도 아닌 것들이 왜 여기 계속 와가지고 이 동네를 이런 식으로 힘들게 만드느냐. 니네 그러지 마라. 니네 원한이 뭐냐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뭐 이렇게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내가 좀 알아보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부릅니다. 아버지랑 그 다음에 그 계모를 부르죠. 그때 계모가 그때까지 그 피 묻은 쥐를 갖고 있었어요. 말도 안 되는 건데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보여주면서 보소서 우리 집안의 가문에 먹칠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어쩔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일단 보내요. 그런데 얘네가 왔어. 그랬더니 너 유산했더만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아니라고 다시 한번 불러서 그거에 배를 갈라보소서라고 말을 해요. 그랬더니 불러가지고 배를 갈라본 거야. 다시 한번. 그랬더니 그 배를 갈랐더니 뭐가 나오냐면 쥐똥이 나온 거예요. 쥐똥이 나와서 쥐똥을 어떻게 구분했을까요? 근데 어쨌든 쥐똥이 나와가지고 이거 쥐지 않느냐 그렇게 말을 하고 막 다그쳤더니 그제서 말하는 거지. 너무 미워가지고 내가 모함을 해서 죽였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듣게 됐으니까 이제 아버지도 참의 눈물을 흘리고 아버지 이거 참 그죠? 아버지 참의 눈물을 흘리고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 이렇게 있다가 그러면서 원한도 풀어주고 계모도 그래서 그 사형받나 그래요. 그래가지고 계모도 벌을 받고 처벌을 받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얘네들이 장화 홍련이가 나타나가지고 사또 그동안 너무 감사했나이다 하면서 전설의 고향처럼 여러분 사라지는 거죠. 휙 올라가면서 그죠? 그건 제가 보탠 거예요. 그래서 사라지면서 이야기 끝나더라 이거예요. 그럼 제가 다 말했어요. 장화 홍련이요 평면적이에요 입체적이에요? 다 말했잖아요. 다 말했잖아요. 평면적이 입체적이에요. 여러분 입체적이에요. 제가 이걸 왜 얘기하냐면 이거 들었죠. 얘 모함을 처음에 받았을 때 적극적으로 말해야죠.
그죠? 모함을 당했을 때, 무슨 말 하는 거냐고 이랬어야죠, 여러분. 그냥 울기만 하면서 아버지, 저는 그렇지 않사옵니다. 저를 믿어주소서.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그거 누가 착하게 누가 그렇게 말해요. 뭐, 말이 되는 소리를 막 이러면서, 뭐야? 막 이러면서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와, 막 이거죠. 아빠! 막 말을, 나 못 믿어. 이런 거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못 믿어요. 그래서 죽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소극적이었다고요. 근데 나중에 귀신 된 다음에 보세요. 여기 사또 저희 말을 저희의 원한을 풀어줘 죽어. 계속 죽는데도 그래도 상관하지 않잖아요. 자기의 원한을 풀기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바뀌죠,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입체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선한 애가 악하게 되던 악한 애가 선하게 되건 이것도 입체적이지만 여러분 소극적인 인물이 적극적이 되고 적극적인 인물이 소극적이 되는 것도 입체적 인물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꼭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장화홍련이는 어떤 인물인가? 이거 나왔을 때 틀리시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거는 입체적이다. 꼭 알아두시기 바래요. 됐고요. 여러분 전형적하고 재선적 하겠습니다. 전형적이라는 것은 어떤 집단을 대표합니다. 특정 집단이라든가 어쩌면 특정한 뭔가를 대표한다. 이렇게 그냥 쓸까요? 특정 집단을 대표합니다. 개성적이라는 건 진짜 개성이에요. 진짜 개성이에요. 어떤 집단을 대표하지 못하고 그냥 개성적인 인물을 말한다. 그냥 이렇게 가셔야 되거든요. 이거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특정 집단을 대표하고 그다음에 개성적이다. 이거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냐면 심청이로 얘기할게요. 위에는 심청이로 얘기할게요. 심청이는 여러분 효를 대표하는 전형적인 인물이에요. 맞죠? 효를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효를 대표하는 거에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그 상이 있는 거예요. 그 이미지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전형적인 모습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효를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 전체한테 다 잘해야죠, 여러분. 효녀의 본복이라고 하지만 아버지한테만 잘해. 아버지한테는 진짜 자기 목숨을 바쳐서라도 아버지는 살리려고 그래. 근데 동네 어른들한테는 되게 못해. 만약에 심청이가 지나다니다가 할머니가 막 지팡이 짚고 가시는데 지팡이 뺏어가지고 심청이가 부러뜨려. 그리고 메롱하고 도망가. 그게 심청이는 아니죠, 여러분.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상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상상 그만하시고요. 기본 상이 있잖아요. 이게 심청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들었을 때 모의 대표라는 거를 뽑을 수 있어야 돼요. 현대로 들어올까요? 현대로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의사 선생님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의사 선생님 일단 흰색 가운 입으시고 그 다음에 금태나 뿔테 같은 거 좀 쓰시고 위로 좀 이렇게 올리시잖아요. 안 그러세요? 동네 선생님 말고 동네 할아버지 선생님들 말고 여러분 왔어 뭐 이런 거 말고 감기야 물 많이 먹어. 그건 나도 하겠다 진짜. 물 많이 먹고 자 이런 거 저희 동네 할아버지 선생님이 그러셔가지고 그거 말고 약 주세요. 그럼 아니 약 먹지 마. 그럼 진짜 그러시거든요. 저희 동네 분이. 근데 어쨌든 올리시면서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뭐 어디가 아프세요? 이렇게 물어보고 그다음 뭔가 요즘에 치시죠. 옛날에 쓰셨는데 뭔가 치시잖아요. 근데 뭐라고 쓰는지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글자 정말 알아두지도 못하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도 까막눈 된 느낌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알아보면 거기다가 감기 이렇게 쓰는지 막 암 이렇게 쓰는지 모르겠잖아요, 우리가. 그 막 이렇게 하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하시죠. 그래서 그분이요. 그리고 딱딱 그러니까 땡땡거리는 게 아니라 딱 부러지는 말투를 좀 가지고 계시고. 괜찮아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학병원 교수님들 생각하자고요. 그죠? 그게 우리의 상이잖아요. 그죠? 좀 깔끔하고 이런 상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병원에 갔는데 대학병원 갔어. 너무 안 좋아. 작은 병원한테 큰 병원 가래. 그래서 내가 너무 안 좋아서 갔어요. 가가지고 똑똑하고 문을 열고 딱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우리 선생님께서 개성적이셔. 힙합이야. 둘렀어. 두르고 막 여기 다 찢어졌어. 그러면서 헤이요 막 이러면서 인사해요. 그럼 여러분 이거는 기절할 얘기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잘하신 분이라고 했으니까 앉아가지고 제가 여기가 아프고 그랬더니 검사를 하자고 그래서 일주일 뒤에 오래요. 그래서 일주일에 갔더니 아직도 계속 힙합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모자까지 옆으로 쓰시고 그리고 헤이요 또 막 이러면서 저를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인사를 하고서 제가 무슨 병인가요? 너무 아파가지고 제가 무슨 병인가 그랬더니 힙합으로 말씀하세요. 막 이래요. 이러면 고소해야죠. 여러분 그건 놀리는 거지 진짜.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제가요 뭐 이렇게 우리가 좀 고쳐봅시다 이러지 3개월 막 이래. 미친 거죠.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지 여러분. 그죠?
개성적이야. 말도 안 되는 걸로 얘기했지만 그렇게 생각을 해달라고요. 그 시대를 대표하거나 그 어떤 집단을 대표하거나 하는 전형적인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그 이미지에서 바뀐 사람들. 예를 들어서 양반들은 막 명분과 형식을 중시해야 된다고요. 근데 명분과 형식은 다 필요 없어. 응? 그리고 뭐 다 괜찮아. 막 이런 사람들 다 여러분 개성적으로 우리는 보는 거라고 여러분. 상상 그만하시고요, 여러분. 그런 것들로 보는 거란 말이죠. 이게 전형적이에요. 그 다음에 개성적이라는 건 진짜 특이한 사람들이에요. 나와요. 이쪽 나오면 되게 특이한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쪽에 나오잖아요. 반드시 이쪽도 마찬가지로 전형적인 인물들도 문제 주고요. 개성적인 인물들도 당연히 문제를 줘요. 여기서 이 어떤 뭐 광문이라는가 뭐 이런 사람들 얘네의 특징으로 알맞은 것은 왜? 개성적인 인물들은 그 인물이 특이하기 때문에 그 인물에 대한 문제가 나오겠죠. 당연히 소설에서 나오겠죠, 여러분. 그죠? 그 시대에 살아가는 양반계층인데 양반계층이 좀 이상해. 그럼 명분을 중시하지 않고 실리를 중시해. 그럼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당연히 그 인물에 대해서 물어보겠죠,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인물을 중심으로 읽으셔야 돼요. 특히 고전에서는 인물이 중요해요. 인물이 중요해요. 현대 쪽에서는 인물보다는 사회를 좀 중시해요. 어떤 사회를 보여주느냐? 산업화 사회. 그 속에서 소외된 인간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은데 고전 같은 건 다 인물이 중요합니다. 인물이 뛰어나냐? 인물이 나쁘냐? 인물이 어떠하냐예요. 그걸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전형적이고 개성적이 나옵니다. 전형적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전형적? 전형적이 뭐야? 전형적?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 이미지로 생각하셔야 돼요. 아 얘는 딱 보니까 그냥 양반의 전형적인 모습이네. 아 얘는 딱 보니까 상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이고 아 이 사람은 딱 보니까 뭐의 전형적인 모습이네. 뭐 초자의 전형적인 모습 춘향전의 춘향이는 연려의 전형적인 모습이잖아요. 그죠? 끝까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춘향이? 만약에 이랬는데 춘향이가 저는 수청을 들지 않겠나이다 막 이러는데 암행어사 와가지고 이몽룡이죠. 이몽룡이 마지막으로 떠보잖아요. 네가 지금 너 주제에 수청을 안 든다고? 그럼 제가 사또였으니까 그러냐? 야, 나 암행어사거든? 내 수청 한번 들을래?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거기서 춘향이가 마지막까지 진짜 내려오는 것들마다 왜 이래? 야 싫어 이렇게 말해야지. 거기서 춘향이가 암행어사는 좀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이건 깨지는 거예요. 이건 깨지는 거야. 이거는 소설이 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면 개성적이 되는 거죠. 이상하게 되는 거죠. 그런 소설은 없어요. 여기 인물의 유형 다시 우리 심화변이나 이런 데 가서 다시 수업하지는 않습니다. 꼭 기억해 놓도록 하세요. 이러한 개념들은 어떤 하나의 소설을 아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